자, 지금 터치 이벤트를 위한 코드를 넣고 있는데요. onTouch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지금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가 있죠. 자,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요 이벤트가 전달되게 되는데 요것 점 get action이라고 하면 get action이라고 하면 int 즉 다시 말하면 정수가 하나 리턴이 됩니다. 자, 이거를 ac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액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 확인을 해보면 정수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수값이 내가 눌린 상태에서 이 함수가 호출된 건지 눌린 상태에서 움직일 때 함수가 호출된 건지 아니면 눌린 상태에서 이제 뗐을 때 호출된 건지를 구분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요 이벤트점에서 get x라고 하면 눌린 곳에 x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loat 타입이고요. 자, current x라고 하는 걸 줄여서 curx라고 받아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float current y라고 하는 걸 줄여서 cury로 받아보고요. event.get 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을 합니다. 자, 이제 액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라고 해서요. 자, 액션이라고 하는 게 motion event라고 하는 클래스에 action 대문자로 해서 밑줄 긋고 down이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 요거하고 같으냐라고 비교를 해서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거와 같다면 손가락이 눌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손가락이 눌린 상태를 우리가 요 화면에서 보면 저희 아래쪽에 스크롤 뷰 안에 텍스트 뷰가 있죠.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을 어떻게 하냐? 자, 출력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뭘로 하든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문자열이 하나 전달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그거를 아래 스크롤 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뷰를 여기다 할당했죠. 여기다가 append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전달된 문자열을 넣고 그다음에 역/n이라고 하는 거 하면 줄 바꿈이 되겠죠. 그럼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 텍스트 뷰에다가 한 줄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손가락 눌림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게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좌표값 current x와 current y를 출력해 보자. 저는 여기다가 else if라고 해서 그 다음에 action이라고 하는 게 motion event action move라고 한다면 println이라고 해서요. 자, 손가락 움직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current x 플러스 current y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시 else if라고 해서요. 세 번째 action이라고 하는 게 motion event action up이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떼인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 println 그래서 손가락 땜 또는 떨어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current x 그 다음에 current y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코틀린 같으면 when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return tru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onTouch라고 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onTouch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언제 어떻게 호출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에뮬레이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실행해서 동작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면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실행해서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 먼저 실행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앱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이 실행이 됐고요. 그 중에 요 첫 번째 뷰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코드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자, 한번 우리가 터치 또는 마우스로 일단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 이렇게 글자가 출력이 됐죠.
자, 우리가 한번 눌러서 움직인 다음에 뗐는데 보니까 손가락 눌림이라고 하고 좌표가 있고요. 손가락 움직임이 쭉 찍힌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에 손가락 땜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눌린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반복해서 계속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이 눌린 것과 뗀 거는 한 번만 발생을 했고 움직이는 거는 반복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뷰가 있으면 뷰에다가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로 출하면서 자,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 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on touch라고 하는 걸 정의하면 얘가 터치될 때마다 자, 그 이벤트를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로 전달한다. 그 객체 안에는 액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상태에서 호출된 건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눌린 곳 또는 움직인 곳, 그 다음에 뗀 곳의 좌표 값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터치 이벤트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니까요. 저희 처리하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터치 이벤트 말고 이 터치 이벤트 외에 제스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스처는 자,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눌러서 움직였는데 자, 눌린 것과 움직인 것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슉 해서 얘가 옆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요. 이 뷰 자체가 아직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안 했는데요. 근데 이걸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뷰 자체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얘를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얘가 뷰가 움직이는 속도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가 움직이는 속도도 계산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아, 움직인 거리와 시간을 같이 막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이 제스처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이 제스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 이벤트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한번 해보죠. 저기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텍터라고 하고요. 디텍터라고 하는 자,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요 밑에 내려와서요. 자, onCreate 안쪽에서 자, 디텍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new라고 하고요.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죠. 이 안에다가는 자, this라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콤마 자, new라고 하고요. 여기에 on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엔터를 쳐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쭉 들어가는데요. 어우, 엄청 많죠? 자, 엄청 많습니다. 맨 뒤에는 세미콜론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붙여주고요. 자, 이 안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각각이 자, on down이라고 하는 거, 자, 눌렸을 때, 오, 그래요? 이 눌렸을 때 자동으로 얘가 호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싱글 탭 업, 그 다음에 on scroll, on long press, 길게 눌렀을 때도 얘가 호출되는 함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처리할 때 그때는 세 가지 경우만 있었는데 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링이라고 하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스크롤, 자, 우리가 스크롤하는 상황들을 자, 얼마만큼의 거리만큼 스크롤이 됐는지도 얘가 알려준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여기 밑에 가보죠.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요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줄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자, 두 번째 뷰를 찾아보죠. 이 화면에서 보면 자, 두 번째 뷰가 얘가 되겠죠. 아이디는 뷰2가 됩니다. 이렇게 자, 뷰2라고 하는 걸 찾아서 자, 그 뷰2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단순 터치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뷰라고 하는 타입의 뷰2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find view by id에서 r.id.view2라고 하는 id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view2.set on touch listener, 우리 했던 거네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자, new 자, on touch listener 똑같이 하는데 on touch라고 하는 자, 함수가 호출됐을 때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만든 디텍터라고 하는 쪽으로 위임을 합니다. 자, on touch ev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때 호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return tru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터치 이벤트, 앞에서 해봤던 터치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 그때 디텍터 쪽으로 넘기는 거죠.